수업 강의실 15주차 강의를 4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업 다 한 걸로 해드렸으니까요. 근데 실제 사이버로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도 수석을 하시고 계시긴 한데 그것도 조금 지각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른 사이버 캠퍼스는 사이버로 잡히는데 이거는 제가 잡는 거라서 지각했다고 지각 잡기도 그렇고. 근데 교수님 중간교사 안 공부로 돼 있는데 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아, 그거 저 사이버에 올려놨던 문제들인데 그거 안 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그게 다 안 해서. 네네, 거기다 안 올리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처리하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사이버로 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신 분들 이제 개성이 다들 강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번 하시는 말씀들이 성적이 좀 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들어서. 진짜요? 그래요? 제일 낫더라고요. 제가 낫은지 모르겠는데 제일 낫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 A뿔 다 받아가지고 맞아. 대학원 가실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도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대학원 오시면 영어 시험 보고, 전공에 따라서 영어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저건 안 가야 되겠다. 시험을 보는데, 뭔가 거기. 아 죄송한데 진짜 좀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공부 분도 조금 약하고, 또 대학원에 와서 이제 원서를 좀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뭔 말인지 정도는 사전 찾아가면서 읽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하고 가시는 분도 많고, 예. 그래서 야, 요즘 죄송한데 인플레가 너무 심해요. 학점에 대한 인플레가. 우리 문수에 A뿔 빡빡. 네. 아니 그래서 뭐 A뿔을 안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A뿔의 기준은 그겁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수업 과정에서 교재에 있는 것들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적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걸 읽었을 때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 어떤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거 쓰시면 뭐 거의 예외 없이 A나 출석에서 A를 못 받으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A 이상 드립니다. 그래서 짠 게 아니고요. 다른 분이 과하시네. 아니 다른 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준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의 생각을 안 적으신 분들이 A를 받거나, 예,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낮은 점수는 출석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아와서 내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시고 공부를 하셔서 아이들과 아니면 누군가 전문 직종에서의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토론회나 패널에 가서 사회복지 쪽에 아니면 기관 내에서 워크숍을 할 때 이러한 것들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렇게 했는데 내가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내 생각은 이러는 이러이러하고 실천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 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토론회나 가면 제가 꼭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질문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궁금한 게 생겨요 자꾸.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질문 안 하고 오면 저만 손해잖아요. 저만 모르고 오는 거 같잖아요. 다른 사람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저만 이해를 못했나? 이왕에 돈 내고 아니면 시간을 내고 왔으니 궁금한 거 물어봐야죠. 아니 그 시의원님 이러이러해 그 시의 정책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현장의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시는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정책을 만드시죠? 왜? 아니면 위에서 누가 눌렀나? 아니면 중앙의 정책도 그렇지 않은데 내가 현장에서 더 잘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누가 써준 건지 아니면 뭐 재미나이를 시켜서 한 건지 제가 말씀드려요. 재미나이 시키면 기가 막히게 만들죠. 예. 단 그거를 했을 때 좋다니까요. 재미나이 쓰시는 건 좋다고. 근데
제미나이 쓰고 나서 그게 우리 기관에 맞는지 내 생각과 맞는지는 검토는 한번 하고 오셔요. 검토 안 하고 오니까 질문을 많이 받죠. 예. 올바른 소리를 하면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저 사람이 현장을 이해했구나. 크게 질문 없죠. 왜? 현장과 다르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제미나이 시켜서 외국의 사례만 쫙 갖다 읽어놓고 외국에 갖다 맞추라고 설명을 하면 그거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외국처럼 이렇게 보조금 많이 안 받는데 사회복지사들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요양보호사님 급여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예,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든 뭘 하든 자신의 생각을 써주시면 저는 뭐 예외 없이 출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거의 A뿔 받으실 겁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이전에 뭐 서운하신 게 있으셨으면 아니요. 너그러이 안에는 대변자가 누군가가 얘기했죠. 저희가 교재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3장에 있는 건 그 저자가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그 논문으로 썼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해놨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효과성,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들 평가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그 평가를 실제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그 드러내준다라는 게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감에 대한 거 행복하게 느끼는지 수업을 올 때 즐겁게 와서 전체 15번 다 왔는지 행복하면 15번 왔겠죠. 수업이 즐거우면 15번 왔겠죠. 안 즐거우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숫자로 표현해주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죄송한데 그 논문이 한 15년 전 오래 전 거고요.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안 찾아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제미나이 보고 효과성 아니면 산출 검토한 그 최신 논문 구하죠 그러면 읽어볼 수 없을 만큼 뜹니다. 그 중에서 하나 시간 나실 때 여유 있게 계실 때 스트레스 받고 하실 때 그런 거 하나 검색하셔도 효과성 검토를 어떻게 하나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에 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좀 사회 서비스가 어떤 건지 또는 뭐 CSR, 요즘에 또 뭐죠? CSR, 뭐 CRV, 뭐 ESG,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를 ESG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책상에 탁 스타벅스에서 해가지고 그게 ESG 경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 소비자들이 기업이 사회복지 기관이 그런 주변 사회와 지역 사회와 사회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또는 이사장으로서 굉장히 업무는 당연히 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시죠. 그리고 그걸 잘못하면 매일 보고서 받으니까 리뷰해서 오세요, 가세요 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관을 설립을 했을 때 기관의 비전과 기관의 미션을 먼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방향을 가지고 나침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ESG 경영이 바로 그런 첫 번째 척도입니다. 소비자들이 또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은 모든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다가.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경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5.18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에 책상에 탁 그런 거를 해? 그게 아무런 이 스크린도 없이 그냥 중간에 점검 없이 와서 공식적으로 막 마케팅을 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또 그러면 또 그건 차후 문제인데 그런 일이 됐을 때 또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들이 극명하게 갈리죠. 그런 어떤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경우도 생겼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을 잘못하고 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발생한 일을 사후 처리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나니까 모든 소비자들이 다 손절하고 나가버리니까 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이 없으면 복지기관에서 생존해 남기로 했죠. 실제로는요, 사회복지기관들도 지금은 일반 기업처럼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자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사장들 모임들 기관장 협의회에 가면 기관 협의회에 가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네. 예. 당연하죠. 사람들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 몇몇을 보면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 그 기관의 사람들이 자꾸 이직하려고 저희한테도 전화도 오고요. 어디 자리도 소개해달라고 전화도 오고요. 그 프로그램이 고루해요. 2년 전 프로그램 그대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대학원 처음 갔을 때 교양 과목이 죄송한데 교환을 갖고 오셨는데 교환에 손때가 묻어서 그래서 겉에가 오래 쓰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안에 내용 백도 그 백지가 하얗잖아요. A4 용지가 노랗게 되도록 그걸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화장실 저거 잠깐 가보자. 거기 자료들이 죄송한데 8년 전, 10년 전 자료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저 교수님 학생들한테서 인기도 없으시고 귀담아 듣지도 않죠. 그분도 별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도 교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셔서 대전에 교수님이 하셔서 지역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상상도 못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근데 죄송한데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 가끔 봬요. 그 기관이 하고 그러면 늘 우리 하는 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내가 30년째 운영하고 있어,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 30년 하셨어 그러시면서 나보다 전문가 없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흠은 다 찾아가시는데 정작 본인이나 본인 기관의 흠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죠. 죄송한데 거기 직원들 다 불만족스럽다니까요. 저한테 전화 온다니까요. 저기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자기 추천 좀 해달라고. 그 이야기는 저희한테 오고 싶다는 소리인데 차마 그 소리는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자기가 잘해주고 있고 정말 잘해주는데 직원들이 일을 자기를 못 따라오고 자기 생각은 여기 있는데 직원들이 못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뒤집어 보면요, 그냥 직원들이나 잘 이렇게 섬기면 잘 될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케팅에 관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왔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아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입 닫고 지갑은 열어요. 주머니를 열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래 미안해,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말해줘 고마워 하고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최고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 안 떠나요. 불렀는데 야 좀 잠깐 올라와 봐 그랬는데 한 10분 20분 안 걸려요. 금방 와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한 5분 지났는데 불렀는데 야 사무국장 왜 안 와? 오고 있으면 연락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봐. 또 5분 걸려. 얼마나 오기 싫은 거겠어요. 얼마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입 닫고 지갑 열고 알았어 미안해 할 소리를 안 하시면 불러도 한 10분 20분 걸려요. 그리고
없던 출장 만들어서 나가고 그 사이에. 예. 보고도 안 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대. 예.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 주변에 기관장들끼리 할 때 예, 자주 듣는 소리에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야, 그 친구도 거기 가기 정말 싫었나 보다. 라고 얘기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남의 집안일이라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죠. 아, 나도 그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회의하자고 했는데 다 모여있나 하면 제가 회의도 한 5분 전에 가고 저도 그걸 좀 고쳐야 되는데 예, 제가 먼저 가 있어요. 주로. 그 중에 한두 명 와 있고 뭐 나중에 시간 맞춰서 오시고 늦은 거 아닌데 제가 먼저 가 있으면 늦은 줄 알고 항상 하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 이제 제일 고쳐야 맞아요. 한 5분 있다 오시라고 나가 있다 오라고 하든가. 아, 미안해 습관이 돼서 나는 아직도 내가 예, 그냥 현업의 실무자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맞춰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딱 예, 이제 수업 들어갈 때 딱 맞춰서 오신 겁니다. 여담이고요. 감사합니다. 죄송하면 500원입니다. 자, 저희가 사회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죠.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더 넓혀서 지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해요. 아이를 키울 때 엄마 혼자 키우면 그 집안 어려워집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아버지와 사이가 어려워지면 아이와의 사이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키우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까지. 그래서 저는 가끔 아이들 보러 갈 때 야, 내가 일찍 태어나기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들 육아휴직을 1년 반 하고 있고요. 예, 큰 녀석은 아이 갖겠다고 벌써 1년째 담배 안 피고 운동하고 예, 담배도 피고 하던 친구가 예,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출산휴가 1년 낼 겁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밤에 애기 요번에도 가서 했는데 애기 우니까 사위가 먼저 그래서 싹 나와서 자자자 그러고 지가 나와서 애 안고 돌아다니고 젖병 물리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먼저 나왔죠. 나고 야,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내가 옛날에 태어나기 잘했다. 요즘 같으면 빵점짜리 아빠는 얘기하죠.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엄마 아빠에 대한 거, 그 가정을 위한 거, 그리고 그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의 지역사회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까지도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프로포장을 만들고 제안서를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그래서 당신의 기관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회 문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아니면 제안책이 제안이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중간의 평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사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랑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척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자원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평가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2000년도 평가가 아니라 2025년도 평가 받을 거예요. 저희는 들어와 있어요.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만든 제가 제 기준으로 본 몇 개 잘된 제안서도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을 모집하는 클라이언트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공부한 사회적인 서비스, 마케팅, 공적 마케팅이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활용되는 것들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이나 관계 맺음이나 뭐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비현실적인 관계 원칙에서도 나오죠. 예.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움직일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바뀌어왔어요. 처음에는 시장 방식이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죠.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유산이 세 개 있대요. 뭔지 아세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민주주의. 네, 하나. 두 번째, 시장 경제 체제. 세 번째, 아니 각자 생각하시는 거. 내가 한 20년 살아보니 야, 이건 잘 만든 것 같게 하는 거 없으세요? 자기 결정. 네? 자기 결정. 예? 자기 결정권? 그것도 좋죠. 자유를 준 거니까.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니까. 네. 시장 경제 체제, 민주주의. 네,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각자 생각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교환의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시장 서비스를 다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역으로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탑다운 방식이었죠.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아래로 정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시장 방식은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비시장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제 버텀업인 거죠. 야, 우리 이런 거 필요해. 현장에서 니들이 좀 만들어줘봐. 아니면 니들 하지 마. 니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경험도 없고 아니면 너무 큰 시각으로만 바라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작은 시각으로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전문기관 외부에서 공적이 아니라 민간기관하고 니들이 계약을 해.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다 만들어 달라고 할게 하는 식의 비시장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유사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도 생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방식 서비스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합니다. 좋아 보이죠? 어떠세요? 네. 정말 잘 될 것 같죠? 저거. 필요한 거 만들고 내가 직거래하면 요즘에 이제 직거래하면 다 좋다고 하니까 싼 거. 네. 이게 화면이 좀 흐려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면이 좀 잘 보이게 이게 이쁘게 만든다고 템플릿을 새로운 걸 하나 누가 주길래 했더니 화면에서 보긴 좋은데 여기 뿌리를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일부러 앞에만 껐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고 소비자도 생산자에게 직접 삽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 방식 휴먼 서비스 생산 방식 볼까요? 생산자가 중간 국가예요. 보건복지부죠. 소비자가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사회 서비스를 만들죠.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그 외에 다른 고용, 노동 다 서비스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니까. 그래서 국가가 다 만들어서 일반 국민한테 다 제공하고 국민들 다 받아들였거든요. 규모의 경제는 있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죠. 근데 대신에 획일적이에요.
우리나라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90년대에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국가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행정체계에 지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1년 그 예산이요 2조 7천억이에요. 2조 5천억 정도 돼요. 7천억 정도. 예비비까지 하면 7천억 정도 되는데 고정비가 있어요. 천안시장 2조 7천억 중에 얼마나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안시에서 얼마? 한번 확 써보세요. 내가 시장이라 그러면 2조 7천억 중에서 7천원 쓰라고 그러지. 야, 거의 그 설치가 없어요. 네. 2조에서 7천원. 2조 7천억에서 7천억 정도만 천안시의 자체가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고정비, 고정경상비 나가잖아요. 직원감이나 뭐 다 해야 되는 어떤 전기수에 내야지 가로등 전기세 내고 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요 국가가 그냥 국가 정책 사업에 매칭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도로를 내는데 천안시를 지난다 그러면 천안시 지나는 부분들은 돈 내야 돼요. 또 충남도에서 하죠. 도사업을 하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에도 예를 들어 도에서 5천만 원 내게 니들도 내. 예, 그럼 비율에 따라서 사업 비율에 따라서 또 얼마 내야 돼요. 천안을 지나가는 천안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매칭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사회복지에도 매칭 사업 있죠. 예. 저희가 천안시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도의원하고 친한 도의원 보고 조용히 부르죠. 야, 우리 사무실에 와봐. 아니면 내가 갈까? 그래서 만나죠.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서비스 하나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시에서 도저히 돈이 없다라고 그러고 난색을 표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도지사, 그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사업비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1억까지 쓸 수 있고 도의원은 한 자기 최대한 5천만 원인데 그것도 자기도 여러 군데 써야 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너네라 얘기하거든요. 도의원이 1,000만 원을 세우면 시도 1,000만 원을 세워야 돼. 근데 그러면 한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실 수 있죠. 예. 그럼 우리도 그러면 한 300내기로 2,300, 2,500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300만 원만 내고 2,3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죠. 예. 국회의원은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1년에 5억 쓰실 수 있어요. 자기가 임의로 내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 지역의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쁜 그 동네 길이 막혔어. 그 길에 야 내가 저기다 5억 줄게. 천안시는 얼마 줄게. 네, 지역은 얼마 줄게. 충남도 얼마 줄게. 끌어서 자기가 1억 내고 한 3억을 해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도 그래요. 그래서 기관장들이나 책임자들이 그런 일을 하러 다녀요. 저도 그렇고. 프로포잘도 내지만 이런 사회 서비스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누구 만나서 의원들 만나서 로비하고 2천만 원만 줘. 네. 그러면 내가 시에 얘기할게. 도에서 도사업비로 2천만 원을 줬다라 그러면 시에서도 반드시 매칭해. 거기다 쓰라고 줬으니까. 그럼 시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매칭을 하고. 그럼 3,500만 원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럼 훌륭하죠. 네. 한 6개월 프로그램이 새로운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얼굴을 세워줘야 되니, 야, 우리도 그럼 자부담 200 할게. 아니면 300 할게. 그래서 3,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린 300 들여서 3,000짜리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하고 하면 더 커져요. 금액이. 그러면 국회의원은 급이 다르니까, 야, 그거 5천만 원 줘. 그래서 도에 얘기하면, 도에서도 그러면 세워야 돼요. 3천. 천안시, 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2천. 1억짜리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쉽지만 그 과정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잘 맺어야죠. 그래서 평소에 입 닫고 시간 많이 여셔야 돼요. 장애 대신에 직원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주변에 지역 요번처럼 선거가 된다 그러면 또 알아서 좀 잘 얼굴도 좀 비치고 가서 응원의 목소리도 좀 실어주고 우리 기관에 종사자가 한 200명 되는데 너 다 밀어줄게. 대신 하자. 아니 그러고서 200명 보고는 그러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선거는
누구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참정권은 자유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지지선언 한번 해줘요. 네, 우리 이름으로 딱 하나 해줘요. 네, 그리고 5천만 원 약속입니다 하는 거. 네? 네. 이 제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리는데 공공기관에 돈 가져오고 이게 이런 사회 서비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게 초기에 시장 방식의 시원 서비스 생산 방식입니다. 비시장 방식은요 바뀌죠. 네. 재정 공급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재정 공급만 하고 생산자한테 주고, 네.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죠? 이 방식으로. 뭘까요? 서비스를 제가 선택해요. 국가에서 주는 선택이 아니라 아까 시장 방식은 시장에서 생산자가 그냥 소비자에게 강요했죠. 사회 서비스를. 무조건 했죠.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방식은 소비자가 생산자를 다양한 생산자 중에서 하나를 생산자 A, B, C, D 중에서 제가 하나 고르는 거예요. 바우처를 제가 받으니까. 예. 예. 아니면 바우처의 사용 권한을 사인을 제가 해야 제 사인이 들어가야 얘도 재정 공급자한테 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우처죠. 예. 그래서 선택권을 사용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용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IMF 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영화한다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다 축소하고 민간한테 이양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외국에서 IMF 때 요구사항이었으니까요. 정부를 축소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생각해냈던 방식 중에 하나고 그게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 서구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이 방식은 첫 번째 유사 방식이 아니라 비시장 방식은 생산자한테 돈을 주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유사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서비스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생산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주는 거죠. 이 바우처를 이쪽에다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아까 그 비시장 방식은 재정 공급을 생산자한테 준 거죠. 다양하게 생산하세요.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실제로는 아무래도 시장 방식과 크게 소비자에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재정공급 국가가 소비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본소득 주시거나 아니면 요새 또 저 중동사태 대비해서 저 15만 원 받았습니다. 15만 원 맞나요? 받으셨네요. 네. 어떻게 받으시지? 너무 힘드신데. 네. 제가 둘이 사는데 그 건강보험료가 따로따로 내요. 네. 그래서 32만 원인가 안 넘어요. 저희 어머님도 따로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월급 생활자 13만 원 이상이면 못 받는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은 또 저희 막내가 사업하면서 그쪽으로 모시고 뭐 받는다고 그래서 글로 가요. 그래. 따로 갈 거예요. 알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네. 정신 사세요. 아버님들한테. 진짜 그러세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바우처를 제공을 하죠.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걸 주시죠. 서비스 이용권 주시죠. 그러면 뭐 그거를 현재 저희 어머니 예를 들면 뇌경색 이외 솔루션을 목욕하고 싶으시면 기관의 다양한 목욕 기관 중에서 선택해서 서북부에 계시니까 서북부에 두 기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오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고 사용해서 사인해 주시고 바우처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분들은 그걸로 청구해서 받으시고 근데 거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B로 선택하세요. 야 다음에 저쪽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좋은 곳으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한 생산자끼리의 자율 경쟁을 시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유사 방식입니다. 지금은 다 이런 방식들로, 유사 시장 방식들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재정공급처가 국가잖아요. 국가가 직접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이에요. 이전에는 일을 잘하면 국가의 보조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죠. 사회복지 기관으로 인정되어서 등록되어서 제공받는 많은 기관들의 소규모 기관들의 경우 거의 98%가 보조금입니다. 급여,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 크게 사업비와 프로그램비, 경사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경상비를 다 보조금으로 받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괜히 잘못하셔서 그걸 잘못 이렇게 하셨다가는 어느 순간 문 닫을지도 몰라요, 기관을. 예.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고 배상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아주 엄해서 그거 잘못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에서 그런 법인기관에서 그러면 법인 이사장 해임 조건입니다. 해임 사유입니다. 예. 그래서 관선 이사장이 관선 관리자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치는 사람들이 윤리기준이나 가치기준, 도덕적 기준들을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가치나 윤리기준들, 도덕적 기준들을 배우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간혹 그런 기관이 생기는 건 타산지적 삼으시면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쫓겨나는구나. 기관장 아니면 설립자 다 쫓겨나는구나. 지금 아주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자, 그럼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관들은 이전에는 국가가 주는 거 받아서 소비자가 오든 안 오든 서비스 제공했으면 됐어요. 서비스 횟수만 잘 기록을 하면 일정 부분의 그 보조금들을 다 수령하실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바뀌면서 기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회복지 시설들이. 우리가 서비스가 안 좋으면 선택권이 여러 개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돈은 내 주머니에 있으니 이렇게 줄 세워서 견적 좀 한번 내봐요. 내가 목욕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당신의 목욕 차 있어. 내가 글로 가야 돼? 아니면 네가 우리 집으로 올래? 그리고 한 명이 올 거야? 두 명이 올 거야? 나 와상 환자인데 어떻게 목욕시켜줄 거야? 다 물어보죠. 그래서 저희가 목욕차를 가지고 갈 거고요. 물 온도는 80도, 80도는 36도 이상이고요. 체온은 조금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내려와서 저희 차에서 목욕하시고 다시 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모셔다 드릴 거예요.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서비스 제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게 운전기사 포함 서비스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세 분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해드립니다. 하는 기관과 저희 2명 갈 거고요. 내려오셔야죠. 저희 차는 거기까지 갈게요. 하면 어딜 고르시겠어요? 예, 서비스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관들도 많아졌고요. 또 일부 종목들은 어디나 그렇지만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 하나씩 있죠. 그런 데에는 각 기관별로 지정을 해서 한 군데씩 동남아나 서북 하나 정해서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재정공급자가 서비스의 기준을 정해서 서비스의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 최소 기준을 정해서 그 최소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서비스가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기준이 이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민원 넣죠.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거기 이상하고 주변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우리 기관 이용자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시다. 한번 확인해 달라. 제가 엊그제 버스를 한번 탔다가
버스에 막 먼지가 와. 그리고 이 환풍기 나오는데 그냥 새카맣고 운전사석 빼고는 손잡이도 잡기 싫더라고. 그래서 차 그 이렇게 번호랑 뭐 운전사랑 있잖아요. 소속이랑 딱 찍어서 시에 딱 보내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한두 시간 만에 점검하겠습니다. 차 번호랑 다 소속 보석역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 했어요. 무슨 역? 땡땡 역에 땡땡 역에 해가지고 바로 점검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코로나 때도 그 소독하고 그렇게 해도 안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돈을 다 저희가 내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그 뭐 신고도 하시고 또 그래야 서비스가 잘 돼요. 근데 강원이 있더라고요. 본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저는 처음에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눈이 왔는데 눈을 안 치워주는 거예요. 영전 앞에. 그래서 시에다 전화해서 항의를 했었는데 나 밝히니까 그 다음날 전화는 막 피자고 첫 지냈다고 해주는데 그 용기 내기까지가 그렇죠. 참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 또 전화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부담감. 그 지역 보안관이라고 있지 않아요? 네, 지역 보안관들도 하고 그 지역마다 다 틀려서 예, 그 사람들 행안부 소속에 제가 또 그런 활동 많이 하죠. 봉사하는 그래서 그런 거 하죠. 그리고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또 그런 분들이 하면 절차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해본 분들은 그게 부담감인데 처음 하는 분들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파트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한 3분 계속 이어져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그 천안시 경찰서 여천계 과장이 이렇게 절차대로 경찰차 오고 뭐 천안시청에서 오시고 하더니 좀 있을까 그 담당 과장이 계장도 아니고 과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모 경찰서의 여천계 과장입니다. 소속을 밝히더니 전화해 주셔서 고맙고 저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처럼 얼마 전에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도 계속 관심 가지고 계속 봐야 돼요. 사람이 이 좋은 세상에, 이 풍진 세상에 아주 즐기면서 살지는 못해도 가장 기본적인 건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관심 속에서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마케팅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식,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를 좀 살펴봤다라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유사시장 방식에 의한 게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기관 간의 경쟁이 생길 수밖에 자연스럽게 유도가 된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나 뭐 그런 어떤 그 사대보험 관리하는 곳에서도 서비스의 등급에 따라서 기관이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있어요. 또 가산금을 주냐 안 주냐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5%의 가산금을 받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다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서비스를 조금 더 높게 하려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왕에 할 거 조금만 더 잘하면 100원 줄 거 120원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행정을 하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서장이나 아니면 뭐 책임자로서 이왕에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어떤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줄 수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그런 것들의 고민이 가능하신 거죠. 마케팅은 여러분들 아직 마켓이 바로 시장이잖아요. 고향을 떠난 지가 한 40년 되니까 영어도 어렵죠. 고향에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한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시장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마케팅이 ING가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생산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어디서 팔 건지, 어디에 얼마를 팔 건지, 어디서 팔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경영학, 뭐 상법, 뭐 상경 계열은 다 이거 마케팅 공부하시죠. 시장의 소비자의 흐름이 어떤지, 사피, 그래서 장소가 어딘지, 플레이스, 펄슨,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배우죠.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죠. 저희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조울증 장애가 있으신 분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뇌병변 장애이신지, 장애 종류도 16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 외에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병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미리 사전에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들 공부해 나간다 그러면 심각하게도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 클라이언트 우리 기관을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 계속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팔이 날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10년 동안 해도 이렇게 잘해왔는데 왜 사람이 안 오지? 얘기하시죠. 네. 그러고서 이야기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학점을 많이 줄 수 없어. 얘기하시죠. 맞아. 왜 감사합니다. 요번에도 저희 그 강의 내용 아니면 뭐죠? 사이버 캠퍼스에 올린 것 몇 년도에 그거 만들었냐고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해야죠. 그래서 최신 걸로 학생분들 공부하시는 이유는 최신의 정보를 내가 미처 찾아보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와서라도 최신 정보, 물론 최신 정보라고 하면 1년 전이죠. 책 만드는데 1년 걸리니까. 이 책 써서 올해 제가 책 써서 내면 내년에 나와요. 교정 보고 뭐 보고 정보들 다시 확인하고 뭐 하느라고. 예, 인쇄하고 이게 돈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 최소한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책이라고 해도 1년 전에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1년 늦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최신은 본인이 찾아오셔야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이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4P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줄 거냐.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비스가 뭐냐, 프로덕트가 뭐냐, 생산품이 뭐냐 하는 거죠.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인 거죠. 어떻게 팔아날 거냐, 홍보하고 판매할 거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4P, 이 4개의 P를 합쳐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4P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있지 하는 것과 함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빠진 게 하나 있죠. 돈이 얼마 드는지 확인해야죠. 물론 이것은 마케팅이니까 4P에 대한 부분들 뭐 검토를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나 또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 드는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성을 따져봐야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중에서 다시 이제 또 요즘에 사회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하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마케팅을 사회적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상을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는 좀 다른 마케팅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것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죠? 아유 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자들 하셔. 우엉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이리 와서 맛좀 봐요.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스타일 영업을 많이 하셨죠? 호떡 사러 가자. 호떡.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누가 좋아하잖아. 봐봐, 깨끗해야 이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나 근데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휴.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곁에 치매 국 자, 이겁니다. 사회적 마케팅의 가장 큰 효과죠. 이제 공공기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에 한다고 해서 2016년부터 시행했던 것들, 그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하면서 국가에서 사회적 마케팅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 관리 하면서도 많이 했죠. 그다음에 송파사 해물류 사건 나면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런 어떤 사회적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감동도 전달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기관,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뭐 굳이 몇 페이지짜리 뭐 논문으로 쓰지 않아도 아니면 보고서로 쓰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서 한 3, 4분 만에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을 감동과 함께 업무를 다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기관들도요,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법인에 대한 거, 또 아동 양육시설, 생활시설에 대한 거, 어르신들 시설에 대한 것, 또 청소년들을 위한 장애인 시설을 위한 것들, 기관들에 대한 홍보 책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이게 참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 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영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또 사람들이 보는 것과 만드는 것도 또 별개더라고요. 요즘에 좋아진 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간단한 사진에다가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적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젊으신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아주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젊은 그 대학교 막 졸업하고 막 한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은 요새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기반 홍보들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맡겨놓으면 상상 외로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짧은 글로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사진 이쁜 거 하나 해서 짧은 글로 이렇게 딱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거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시죠. 자이든 타이든 막 엄청나게 먹어오잖아요. 카톡방이 어디고. 그리고 보면 간혹 이런 분 정말 잘 만든다. 이 사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도 잘 써서. 한 명도 없는데. 예.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그러세요? 네. 감동을 좀 느껴보세요. 분발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딱 봤는데 북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공적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몇 개 보여드렸던 사회복지사들에 관한 것들도 또 태국의 그 광고 마케팅, 기업의 공공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들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잘 하나씩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에서 사회복지 기관이 살아남으려고 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외부 재정공모처에 제안을 내는 이유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로 좀 부족하다는 어떤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뭘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재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외부에서 후원금이 됐든 뭐 기부금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재정지원처의 어떤 도움이 되었든 그런 것들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프로포잘에 이런 어떤 마케팅에 대한 방법들, 근데 이 마케팅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여자 모집, 그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감동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 진심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또는 이 기관이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도 평가를 하러 다녀보고 다른 기관도 방문하고 다른 어떤 그 외부에 상담 보시는 선생님도 한번 들어올 때 한번 해봐. 조용히. 누가 인사를 하는지. 기관에 처음 왔는데 헐레벌 속으로 거기다 시간만 저는 바쁘니까 상담 시간 5분 남겨놓고 와서 이제 서류도 미리 좀 와서 붙어보고 해야 되는데도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막 불이 나서 오죠. 그러면 이제 좀 천천히 오면서 아시는 분이면 전화해보죠. 우리 기관을 한번 평가 좀 해줘봐. 들어왔는데 주차했는데 주차하고 내렸는데 주차장은 좀 여유 있게 있는지 낮 시간에 아니면 주차할 곳이 있었는지 주차하는 데는 좀 편했는지 찾기는 좀 편했는지 진입로는 잘 표시가 돼서 우리 기관을 찾아오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들어와서 문을 열고 사무실 들어왔는데 뻘쭘한 있어서 아무도 안 보고 혼자만 있었는지 누가 와서 인사하고 왜 오셨는지 어떤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먼저 아는 체를 하는지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일 때문에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고
거기 잘 정리가 되는지 하고 차라도 한 잔 내주는 사람이 있는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려고 할 때 그 상담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상담하러 온 친구를 사회복지사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면 아동보육사 선생님이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정중하게 잘 모셔다 드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절차들을 다 알려주고 가는지. 예. 다 물어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과정들을 우리가 프로포잘로 다 만들 때 그런 거 한다라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한테는 좋아요. 제가 움직이면 다 잘해요. 제가 들어가면 다 일어나서 눈 쳐다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일 때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클라이언트 가족들 또는 뭐 아기가 와도 그러는지 누군가 반응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간에 예, 모든 나쁜 감정 사라져요. 예. 예를 들어 처음 기관을 방문한 가가지고 헐레벌떡 가서 눈 딱 열고 똑똑하고 문 들어오세요. 문 딱 열고 들어왔는데 다들 자기 하는 일이 바빠서 누가 왔는지 안 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 나와서 반갑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우선 앉으시죠. 그래서 차라도 한 잔 내주면 힘들게 왔던 감정들이 싹 사라지고 긍정의 감정들로 바뀌어요. 아 그리고 이 기관이 사람을 복지기관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들은 기본은 하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잘 돼요. 저희가 면담 기술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발소리 들어오는 것부터 듣고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그 다음에 앉아서 딱 눈 마주치는 순간에 아 이 상담이 성공할 건가 말 건가 오늘 상담이 오늘 1회기가 행복하게 해피하게 서로 잘 끝날 건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지금까지 거듭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동안 공부하신 그 모든 과목들이 실제로는 뭐 매 과목마다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프로포잘은 이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제대로 된 프로포잘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생각한 좋은 한 3, 4년 전의 프로포잘이기는 합니다만 그 프로포잘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 뭐 거의 어디 가서도 뭐 채택될 겁니다. 다만 그것과 충남에서 엊그제 보안각서 다 내시고 보여드린 그 기말고사 드린 제 자료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좀 더 연습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뭐 수준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예, 제대로 된 것들을 한번 다음 주에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각서 다 내셨죠? 안 열렸어요. 아 그거랑 열리는 거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다시 만들었거든요. 안 열리는 사람이